네, 그거에 대한 답이 무궁무진하게 나올 수 있죠. 아. 예. 우선은 클린 에너지를 생산하는 원가가 엄청 싸졌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한 10년 동안 다른 곳에 계셨다가 오셨다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가격이 저희 뭐 2000년 중반에 비하면 지금 원가 특히 태양광 모듈 같은 경우는 10분의 1 수준으로 가격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럼 그게 한 100만 원 하던 게 뭐 10만 원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10만 원 예. 했으면 만 원밖에 안 하는 거네요. 네, 그렇죠. 예, 그게 지난 15년 동안 있었던 큰 변화였고요. 이거는 10년 전에는 사실 예상하기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예측인데 그렇게 가격이 떨어질까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그 이상으로 원가가 내려왔습니다. 네. 이거는 저희가 그냥 가만히 뭐랄까 이 산업을 팔로우를 안 하면 그냥 놓치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하간 이런 큰 변화가 있었고 원가가 엄청 싸졌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기후 변화에 대한 대처가 너무 절실한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거는 원가에 대한 경쟁력이 없다면 이런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원가 경쟁력이 생겼기 때문에 기후 환경 대처가 더 잘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기후 환경 변화 대처라는 것은 그 오존층 같은 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게 큰 문제인데 이거를 해결하려면 탄소 배출 자체를 줄여야 되거나 있는 걸 없애야 되겠죠. 가장 쉬운 방법이 석탄 혹은 가스 화력을 쓰지 않고 다른 대체 클린 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후 환경보다 앞서서 원가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결국 저희는 기업 투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경제성, 그다음에 경쟁력을 봐야 되는데 여기서 경쟁력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산업 내에 원가 기준 원가입니다. 원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 환경 변화 대처가 정말 중요하죠. 특히 이제 저희 다음 세대를 저희 자녀들을 생각하면 이것만큼 중요한 이슈는 사실은 없는 것이고요. 근데 두 가지가 다 지원하는, 서포팅하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중요한 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그렇게 됐어요.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전기차 말씀드렸는데 전기차에서 중국이 갖고 있는 어떤 장점들, 예를 들어서 희귀광물이라든지 서플라이 체인, 서플라이 체인, 뭐 충전기라든지 이런 거는 매우 중요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란 나라가 전기차를 압도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세계 1위지만 뭐 예서 마켓 시어 60% 이상 가기는 쉽진 않은 상황이 될 텐데 태양광은 그 이상 갑니다. 중국이. 왜냐하면 너무 압도적인 것 같아요.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태양광 서플라이 체인에서 그러니까 결국 태양광 패널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설치하는 거에 당연히 로컬에서 현장에서 그 나라의 인부들이 하는 거지만 패널은 아무튼 이 공산품이지 않습니까? 그 패널이 이렇게 우리가 TV 같은 데서 보면 사진을 보게 되면 검은색에 판 쫙 깔아놓은 거 판넬 위에 있는 그거는 공산품인데 공산품을 누가 잘 만드냐 하는 것이죠. 그게 핵심 경쟁력인 거예요. 근데 그게 중국이 제일 잘해요. 왜냐하면 우선 이 패널을 만드는데 주요 생산 원가 콕스라고 부르는 거를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게 전기료입니다. 전기료가 전체 예를 들어서 폴리실리콘 부분에서는 한 3분의 1 정도가 전기료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감가상각이에요. 감가상각은 쉽게 말해서 공장을 크게 짓는 게 중요합니다. 스케일 이코노미가 중요한 거예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유리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원가를 낮출 수가 있는 거죠. 전기료가요. 중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마 고개를 결정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에서도 동부 지역은 전기료가 비싸요. 비쌉니다. 그래서 한국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비싸다기보다는 한국 수준입니다. 한국도 전기료가 싸잖아요. 싼 편이죠, 네. 우리나라도. 근데 중국의 일부 지역에 가면 전기료가 엄청 싸요. 그래서 그게 어디냐면 중국의 서부. 서부라고 그러면 딱 어느 지역 뭐 신장 이쪽 신장 사막 많고 타클라마라칸 뭐 이런 거 뭐 이게 말 타고 다니고 사막에서 그런 지역이죠. 게다가 거기 석탄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은 뭐냐면 에너지원이 너무 풍부한 겁니다. 거기는 태양광 해도 잘 되고요. 풍력해도 바람이 많습니다. 풍력해도 중국에서 풍력이 제일 많은 지역이에요. 원가 경쟁력 확보하기 굉장히 그래서 쪽의 지역에서 가장 큰 산업이 바로 태양광 산업입니다. 그래서 정부들이 완전 거기에 완전 헌신해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산업밖에 없다. 이 산업은 키우겠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사막 지역 아무것도 없었는데 보니까 에너지원이 워낙 풍부해서 저렴한 거예요. 전기료가.
한국보다도 50% 저렴한 전기료를 이용해서 네. 폴리실리콘과 패널을 생산을 싼 전기료로 해서 그걸 웨이퍼를 만든다라는 생산하는 거구나.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하나가 있고 그것 네. 때문에 되니까 이제 규모가 시작이 되는 거죠. 또 중국 정부가 태양광에 대해서 지난 2010년부터 중국이 본격적으로 태양광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 보조금을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쓴 나라가 됐거든요. 2010년 예. 이후부터는 그전엔 독일이었지만. 그러니까 이게 산업이 보이는 거죠. 산업도 컸고 또 경쟁력도 있으니까 중국의 시베이 지역에 이게 본격적으로 투자가 되는 거죠. 이 규모가 커지니까 예. 또 감가상각 측면에서도 유리한 거죠. 전기료 감가상각에서 유리한 환경이다 보니까 다른 글로벌 기업이랑 경쟁하기 어려워졌어요. 가격 경쟁력에서 게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이 태양광은 중국의 이제 신장이나 이런 지역이 전 세계 허브가 됐습니다. 네, 이거 경쟁을 할 수가 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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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됐고 모든 기업들이 거기서 형성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신장 지역이 옛날 위구르 그 이슬람 믿으시는 분들 네, 그런 쪽 근처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우리 아는 게 거기밖에 없어요. 태양광이랑 우리 거기 전혀 연결 못 시켰어요. 근데 뭐 태양광을 주도하는 기업들은 다 한족이고요. 네, 네. 한족이고. 네. 예. 네. 근데 여하간 그 인력들도 많이 모여요. 예, 물론 이제 좋은 인력들은 베이징 이런 데도 많이 있지만 예. 또 그쪽에도 많이 모이고 그래서 지금 중국의 태양광을 주도하는 기업들의 창업가들 네. 이런 사람들이 또 거기 출신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하루 종일 사막을 보면서 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네. 연구만 했어요. 예. 하다 보니까 웨이퍼를 가장 저렴하게 만드는 방법을 네. 계속 터득을 한 거죠. 지난 20년 동안. 네. 그러니까 일부 소수의 약간 그 괴짜 같은 그 한 우물만 판 사람들이 네. 거기에 자꾸 모이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기술력도 이제 되고 인력도 되고 당연히 전기료는 여전히 예. 지금도 저렴하고 앞으로도 저렴하겠죠. 왜냐하면 재밌는 게 그쪽 지역에서 지금 발전원을 주도하는 건 사실 석탄이에요. 예. 석탄이 많아서 그래서 전기료가 쌉니다. 거기가. 근데 황당하죠. 말씀드렸지만 거기 태양광도 좋고 풍력도 좋은 거예요. 거기. 그러니까 전기료가 지금은 싼 이유가 석탄 때문인데 석탄이 비중이 되니까 그거 덕분에 그러니까 석탄을 거기서 생산하고 거기 석탄 발전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렴했던 건데 가만히 보니까 풍력도 많고 태양광도 많은 거죠. 그래서 그 지역이 앞으로도 전기료가 가장 쌀 가능성이 높아요. 글로벌리. 그러니까 제가 말한 글로벌리라고 하는 거는 산업 국가 중에서 그러니까 비교를 해야 되는 게 저희가 뭐 중동 국가랑 비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저희가 비교해야 되는 게 뭐 유럽 국가들, 한국, 일본 이런 국가랑 전기료를 비교해야 되는데 제조업 기반의 제조업 기반이 되는 국가들과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런 나라에 비하면 중국의 그 서북 지역의 전기료가 압도적으로 저렴했고 앞으로도 저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가 아니면 또 남부로 내려오면 윈난 지역이 있어요. 이쪽은 또 수력 발전이 풍부해요. 내륙인데 가보면은 이게 고산지예요. 이게 상글릴라 아시죠? 상글릴라. 그러니까 그 이상향이라고 거기가 있는 그 지역인데 되게 아름다워요. 근데 이게 물이 풍부한 지역이에요. 수력이 많은 지역이라서 또 수력 발전이 싸잖아요, 사실. 땅이 크니까 별게 다 있네. 별게 다 있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아까 농담 삼아 우리도 사막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필요한 지역으로 몰리는 거죠. 허브가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신장 지역이 됐지만 미래에는 윈난 같이 수력 발전이 풍부한 지역으로 또 옮겨가면 돼요. 그래서 가장 저렴한 전기를 활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계속 이동해 갈 겁니다. 중국 내에서. 그런 거기 때문에 중국이 계속 원가 측면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압도적인 것 같아요. 태양광 쪽에서는 전기차만 하더라도 뭐 사실은 공장을 뭐 유럽에도 많이 세울 수 있고 한 건데 배터리 공장 유럽에도 세울 수 있는 것인데 태양광 관련해서는 중국에 세울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중국 애들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되어가고 있고 그래서 이게 참 글로벌리 보면 사실 아이러니해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태양광이 대세는 맞는데 막상 자기 국가의 태양광 폴리실리콘이나 웨이퍼를 만드는 회사가 없는 거예요. 이게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리스크라고 하는 건 결국 나중에 이제 보호무역, 리스크 관세 이게 사실 제일 큰 리스크이고요. 이 태양광 산업을 중국이 주도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겨낼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가 중국 편을 바꾸지 마.
그럼 한 방에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관세를 많이 매기는 거죠. 그게 지금까지 이미 사실은 진행되어 왔고요. 유럽에도 있었고 미국에서도 있고 뭐 인도에도 있고 모든 국가가 그걸 합니다. 그래서 약간 절충안은 뭐냐면 상당 부분의 제조업, 그러니까 조립 같은 거를 그 나라에서 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는 수입을 해서 셀 같은 거 수입해서 모듈 만들고 패널 만드는 건 그 나라에서 하든. 근데 그거는 사실 고부가치는 아니거든요. 그렇겠네요. 그거는. 그 정도가 지금 절충 아닌데 이게 만약에 정말 태양광 산업이 커진다. 그러면 그때는 또 고민이 되겠죠. 다 모든 걸 다 중국에서 수입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무역 적자의 문제 이런 것까지도 이제 이슈가 될 그게 사실은 좀 큰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리스크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 기후 환경에 대한 기후 변화에 대한 대처가 워낙 엄중해진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보호무역하고자 하는 의도를 덮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원가가 아직 단점이죠. 원가가 충분히 원가가 떨어지고 있으면서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석탄 화력 발전보다 싸다고 말을 못하기 때문에 중동이나 일부 지역은 그렇습니다만 중국만 하더라도 내년 정도가 이제 그 기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원가가 충분히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다만 이거는 시간의 문제다. 시간의 문제고 한 3년에서 5년 정도 지나면 저희가 느끼게 될 거예요. 태양광이 정말 싸구나. 태양광 원가가 석탄 화력 발전보다 한 30에서 20에 30% 정도 저렴하구나라는 거를 저희가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예상컨대 시위가 많을 것 같아요. 석탄 화력 발전소 앞에 가서 왜 우리가 석탄 발전소를 돌려야 되지? 이렇게 비싼데? 지금은 그런 얘기를 안 하죠. 지금은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석탄 화력 발전이 싸긴 한데 그러니까 애매한 거죠 지금은. 근데 한 5년만 지나면 상황이 달라지. 글로벌리 시위 많을 거예요. 석탄 화력 발전소가 비싼데 우리가 왜 이걸 돌려야 되냐라는 그런 시위들이 많아질 겁니다. 근데 아무튼 현재로서는 원가가 충분히 싸지 않다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에너지원이 좀 제한이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 풍력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좋아야 되는데 또 바람이 좋은 지역이 한정이 되어 바람이 있거든요. 세야 된다는 거죠? 네, 세야 되는데 세고 많고 또 그 다음에 또 문제는 뭐냐면 풍력은 이미 바람이 좋은데 건설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가려면 이 차이가 좀 있는 거죠. 이 풍력의 질이. 근데 이게 좀 이제 풍력이 갖고 있는 한계인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여전히 비중이 작기 때문에 성장의 여지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요. 정의에 따라 다른데요. 크게 보면 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 최소화하는 발전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게 태양광, 풍력이 있고요.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원자력도 들어갑니다. 원자력도 당연히 탄소 배출이 없거든요. 다만 원자력은 저희가 일본의 후쿠시마 사태에서 봤듯이 문제가 생겼을 때 파급 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클린 에너지에 들어오죠. 탄소 배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세 가지 정도를 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외에 뭐 수력 발전이라든지 우리 동안 오랫동안 써왔던 다른 발전원 중에서 탄소 배출하지 않는 것도 클린 에너지라고 저희는 포함을 시킵니다. 근데 우리가 비즈니스적으로 볼 때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태양광이겠네요. 그러면 투자 쪽 시각에서는 이거는 사실 국가마다 달라요. 그래서 유럽은요 풍력이 훨씬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유럽은 바람이 많거든요. 저기 북해에서 오는 편서풍 바람이 엄청 세기 때문에 풍력 자원이 많은 지역이라서 유럽에서는 풍력 얘기를 많이 합니다. 중국도 풍력이 있긴 한데 중국 같은 경우는 태양광이 더 크고요. 글로벌리 봤을 때는 태양광이 훨씬 큽니다. 왜냐하면 어디나 햇볕이 내리쬐지 않습니까? 그쵸. 어디나 북극이나 남극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일조량이 괜찮아요. 그래서 태양광이 훨씬 더 자원으로서 발전 자원으로서는 풍부하고요. 풍력은 일부 약간 니치 마켓 같은 거긴 합니다만 여전히 아직 그러니까 덜 미발달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저는 근데 그 측면이 하나 있고요. 미래의 가능한 자원을 생각했을 때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는 원가 측면에서는 풍력이 아직 저렴해요. 근데 이제 속도
이 원가가 하락하는 속도는 태양광이 훨씬 더 빠르고요. 그래서 머지않아 태양광이 제일 저렴한 에너지원이 될 텐데 현재까지는 풍력도 저렴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이거는 전기차랑 마찬가지로 보조금 산업입니다. 네. 보조금에 의존하면서 지금까지 온 산업이기 때문에 보조금이 얼마나 삭감되느냐에 네. 따라서 이 기업들의 이 서플라이 체인의 기업들의 마진이 결정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예. 전기차하고 상황이 비슷하네요. 비슷하죠. 네. 이게 보조금이 많이 깎이면 그때 이제 그 한 해 정도는 기업들의 마진이 안 좋아지고 남는 게 없는 거네요. 네, 그 다음에는 좀 제너러스한 보조금 삭감이 되면 그때는 그 해는 굉장히 좋고 그래서 보조금에 의존하는 사이클을 계속 겪어요. 그러다가 보조금이 언젠가는 필요 없는 시점이 되고요. 예. 그 다음부터는 스토리가 또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렇겠네. 예, 그런데 현재까지는 아직 보조금이 있고요. 이 산업도 이제 어느 정도 좀 틀이 갖춰진 것 같아요. 잘하는 애들이 누구인지, 누가 1등, 2등인지 그런 것들이 이미 상당히 드러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산업 같은 경우도 지난 10년 동안 2번 정도 크게 이 다운사이클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다운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들이 부도 나고 선택이라고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중국의 대표적인 태양광 기업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선택. 그 부도가 났죠. 이런 몇 번의 부도 사태를 겪고 난 다음에 지금은 어느 정도 이미 다 드러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기업들이 주도를 할 거고요. 점유율을 보통 큰 기업들이 20% 30%씩 가져가는 시장으로 됐고 벌써. 저희가 이제 과점 시장이 되면요. 그 탑 티어들은 그 선두 기업들은 마진이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반도체에서 봤지만 디램 그렇게 업앤다운이 심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자리가 잡히니까 리더들은 돈을 잘 벌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점화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태양광 산업도 상당한 영역에서 이미 과점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미 클리어해진 것 같고요. 누가 잘하고 앞으로 잘할지가 클리어해진 것 같고요. 더 이상 뭐 예전처럼 누가 1등할, 누가 어떻게 될까 이런 거는 고민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됐고 두 번째는 이게 경쟁 상대가 자기들 간의 경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기업 태양 산업 내에서의 경쟁이 아니라 발전 산업에서의 경쟁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경쟁자가 누구냐면 석탄 화력 발전소, 가스 발전소, 그러니까 주로 화력 발전소인데 이게 전 세계를 보시면 화력 발전소가 65% 정도 차지해요. 아직까지도 65%. 중국에서는 석탄만 한 7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발전 시장을 보면 전체 발전 믹스의 한 70%가 석탄에서 나와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근데 얘네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가가 안 좋아져요. 태양광이나 풍력이 워낙 점점 좋아지니까 말씀드렸지만 5년 지나면 20% 이상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러면 황당한 일이 발생하는 거죠. 이 석탄 발전소는 돌아가야 되긴 했는데 왜냐면 감가상각을 해야 되니까 돌려야 되긴 하는데 원가가 너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격을 또 못 낮추는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는 얘네들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태양광 적정 마진을 보장해 주는 거죠. 적정 마진을 보전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럼 태양광이 너무 저렴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광 산업 측면에서는 경쟁 상대가 만만한 거예요. 쟤네보다 내가 훨씬 저렴한 거니까 나는 적당히 마진 먹어도 돼. 그래서 내가 아무리 얘네들 간에 경쟁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경쟁 상대가 둔한 거죠. 둔하게 움직이고 나는 이제 한 3% 4%짜리 산업인데 이게 너무 쉬운 거예요. 플레이하기가.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상상을 못 하실 거예요. 그런 일이 발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한 5년 지나면 그렇게 될 겁니다. 둔한 골리앗과 다윗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상대는 엄청나게 커 보이고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열어보면은 이제 둔하고 그런 상대를 경쟁 환경을 크게 보면 그런 애를 포함한 경쟁 환경을 생각해 보시면 괜찮은 거죠. 이쪽에 여전히 중요한 건 원가 경쟁력이 얼마나 많이 원가를 낮출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는 아마 보조금에 여전히 영향을 받겠습니다만 그게 지나버리면 그게 이제 지나버리면 완전히 편해지는 거죠. 보조금에서는 자유롭고 반면에 경쟁 상대는 굉장히 둔하고 그게 재밌어요. 이 산업에서.